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4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9살 워킹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은 인연을 끄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릴까 해요. 결혼하기 전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저는 늘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에 대한 로망은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긴장보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꽃다발도 준비했고 정성껏 고른 선물도 챙겨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제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라서 그러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서 집안일을 돕고 음식도 해드리고 진짜 딸처럼 다가가려고 애썼죠.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이것저것 싸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싸늘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께 된장찌개를 끓여드렸어요. 어머님,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하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은 한 숟갈 드시자마자 너 지금 이걸 된장찌개라고 끓인 거니? 라고 말하시더니 국을 고스란히 싱크대에 부어버리셨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너는 눈이 왜 그렇게 생겼니? 나는 네 눈을 볼 때마다 소름 끼쳐. 어머니는 제 눈생김새까지 트집 잡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쓸데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날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긴장했고 신경을 써서 준비했어요. 나물, 잡채, 갈비찜, 국,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자마자 어머님은 다른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국만 한 숟갈 드셨어요. 이번에도 말 없이 인상을 팍 쓰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는 어쩜 요리 실력이 이렇게 안 느니? 하긴 엄마도 없는 애가 뭘 배워왔겠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 팔자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돌아가신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며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요리 못하는 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제 친정엄마 이야기까지 하셔야겠어요? 야, 내가 없는 말했니? 네가 엄마가 없으니까 살림도 요리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 아니야? 기껏 시간 내서 왔더니 여기까지 온 내가 멍청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를 보고 어쩌다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 라는 말까지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죠. 그렇게 시험관 시술이 성공하여 산부인과에서 아기 초음파 사진을 들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손자가 생겼으니 축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남들은 잘만 하는 임신. 너는 참 요란스럽게도 한다. 시술인지 뭔지 돈 아깝게. 그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까지 하게 된 것인데 말이죠. 어머니, 제 몸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시술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어요. 뭐? 이게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큰 소리야?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제발 그냥 좀 넘기면 안 돼? 엄마 원래 저런 성격인 거 알잖아. 그런데 굳이 큰 소리 내면서 같이 싸워야겠어. 남편은 평소에는 저에게 너무나 다정하고 잘했지만 시어머니와 제 사이의 갈등에서는 항상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저에게 늘 참으라고만 했죠. 남편 입장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와이프의 갈등에서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유난히 더 서러웠습니다. 저만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부부의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정도 해줄 수는 없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시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가거나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지만 명절이기도 했고 아이도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과도 밥만 먹고 오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저녁이 되니 점점 많이 쏟아졌습니다. 폭우 경보까지 내렸고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죠. 결국 저희는 시댁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갈게.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아들은 낯선 환경 탓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아이를 달래느라 저와 남편도 새벽 3시가 넘어서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고 아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야, 너네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잠을 자?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어머님이 저희를 깨운 시간은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서 죄송해요 어머님. 현우가 밤새 잠을 못 자서 재우고 좀 늦게 잠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핑계 대지 마. 얘 핑계 대고 너도 늦잠 자고 싶었던 거잖아. 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남편도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현우가 밤새 울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면서 겨우 재웠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6시밖에 안 됐잖아. 왜 이래?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네가 물러터졌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어른 집에서 자면 눈치껏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할 생각을 해야지. 저희는 급하게 짐을 챙기고 우는 아이를 안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는 저희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명절에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고 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장 문 안 열어. 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더니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너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오늘 오전 도련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파손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지만 도련님도 꽤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도 조금 전에 병문안을 다녀왔죠.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안 계셨는데 저희가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쫓아오신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도련님이 사고 난 게 다 제가 안 좋은 기운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라며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도련님이 사고 난 게 저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운전하면서 사고라고는 한 번도 난 적 없는 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 이게 전부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진 거라고. 너 같은 걸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도련님이 사고 난 게 제 잘못이에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제발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끝까지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나는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지금 우리 집 기운 다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지금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민철이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 걸 왜 이 사람 탓을 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이게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도 단단히 홀린 거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그만해, 엄마! 이건 정말 아니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갈 일이 있으면
혼자 다녀올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제가 노력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는 이상한 희망을 품고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건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정에만 집중하며 쉽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일은 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